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은 이제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고, 각 파트별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파트별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목차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광역도시계에서는 2개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그러면 2 이상의 시군을 뭐부터 해줘야 돼요?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기본계획은 관할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립하고 승인하면 되고, 관리계획은 관리해야 될 대상 8개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입안을 해야 됩니다. 안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8개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나서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정도면 고시가 되면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을 배웠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을 다 배웠습니다. 좀 전에 개발행위까지 배웠거든요. 개발행위가 어떤 글자가 생각납니까? 어떤 글자가 생각나요? 개발행위. 그렇죠. 난개발 방지. 네, 난개발 방지. 총 6가지 행위성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1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발 행위하고 1년의 개발 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연동시키는 문제.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곤란하면 밀도관리구역,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키워드는 밀도관리구에서 키워드는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고,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키워드는 부담을 해야 된다. 기반시설을 뭐로 부담합니까? 돈으로. 그러기 위해서 기반시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논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다시피 4번은 안 배웠거든요.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도 안 배워갔습니다. 나머지 다 배웠는데 2개를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안 배웠던 개발사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도로 만드는 게 관리계획 3번에 무슨 사업이냐면 시설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신도시 만드는 무슨 사업인가요? 개발사업이죠. 또 뭐도 있나요? 정비사업도 있고, 그죠? 이 3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도시군 무슨 사업? 계획사업. 그래서 도중계획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글자에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키워드가 도중계획 사업은 우리가 배웠는데, 키워드가 어떤 글자가 키워드라고 했습니까? 이 계획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죠? 시설 사업을 할 때, 도로 만드는 게 시설 사업인데, 시설 사업을 할 때 뭐부터 만들었어요? 계획부터 만들었죠. 그죠?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시설 사업 할 때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아니, 시설 사업 할 때 계획을 먼저 만들었잖아. 계획 사업이니까 선계획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죠?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개발 사업도 모두 만들까요? 정비 사업도?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계획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니까요. 그 시설 사업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냐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키워드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이라고 했죠. 그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집행하는 계획이다. 집행하는 계획은 얼마나 만들어줘야 되냐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만들어가지고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주라고 했죠.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한 사업,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한 사업으로 나누는 사업의 연차별 계획으로서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자, 사업의 연차별 계획, 연도별로 언제 할지, 돈은 어떻게 확보할지, 확보한 돈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만드는 게 맞냐면 사업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었어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사업 시행자로서 뭐 된다? 지정, 확정이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뭐 하는 걸 만들어요?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죠. 실시하는 계획을. 이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뭘 받고? 인가를 받고 이 내용을 만다 고시하죠. 인가됐기 때문에 사업을 만다
실시계획이 되니까 사업을 실시하죠. 사업을 실시하니까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사업을 분할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시행자 보조처가 있잖아요. 그죠? 사업은 언젠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끝나고 나면 뭐 받았어요? 준공검사 받아서 사업은 종결했잖아요. 이게 이제 시사업 절차란 말입니다. 배웠던 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뭘 배우려고 하냐면요. 뭘 배우려고 하냐면 야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진도가 어디 진도냐면 야 진도예요. 개발사업. 개발사업도 무슨 사업이더라? 개발사업도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사업. 계획사업.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사업. 계획사업. 키워드가 뭐야? 계획이죠. 그리고 개발사업 할 때도 뭐부터 만들어줘야 될까요? 계획부터 만들어야지. 계획부터 만들어야지. 그래서 개발사업 할 때도 계획부터 만듭니다. 개발사업이라서 무슨 계획을 만든다고 되어 있냐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시설사업에서는 단기분리 편계획,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나중에 다음 주에 정비사업을 배울 건데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셋 다 뭐부터 만든다? 셋 다 뭐부터 만든다? 계획부터 만듭니다. 셋 다 계획부터 만든다. 계획부터 만드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진짜 당연하나? 표정은 아닌데.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당연해야 돼요. 당연해야 되는데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계획의 의미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겠죠. 계획을 먼저 만드는데 시설사업에서는 그죠?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설을 집행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정비사업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즉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는요, 제일 먼저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개발 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면 도시 개발 구역을 뭐 하냐면 지정을 합니다. 어디가 신도시가 될지 위치를 정해줘요. 구역 지정이 됐죠. 그러고 나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게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할까요? 인가받겠죠. 그리고 그게 뭐 되고? 고시가 되겠죠.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마음 된다? 실시하면 돼요. 끝. 사업을 하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사업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 타인의 토지를 마는 방법, 수용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은 수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환지는 환지대로 진행을 해서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개발법 끝이에요. 자, 이걸 제가 왜 적냐면요. 지금 보니까 절차가 똑같아요, 달라요? 시설사업의 절차가 위에 흰색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개발사업의 절차는 노란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절차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응? 빨리 이야기해라. 같아요, 달라요? 같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선뜻 안 내는 이유가 야, 이 약간 다른데. 이거 없는데. 약간 다른데. 자꾸 같다고 하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하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말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자, 구역 지정이 시설 사업에는 없는데 왜 개발 사업에는 이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의문의 퀘션 마크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도로 만드는 게 이제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죠? 시설 사업 할 때는 어디에다가 도로를 만들지, 어디에 공원을 설치할지, 어디에 학교를 만들지 등등을 지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정을 했어, 안 했어? 했죠? 어디서? 가려워. 지정을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앞단에서 했지, 앞단에서.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칠 때 기조사 했지. 의견 들었지. 입안했지.
어디에서 어디에 도로를 설치해야 안을 입세우고 협의 시민을 거쳐서 결정 지정해서 안 해서 했고 지형 도면까지 표시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로 위치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요 관리계에서 나왔다니까요. 그죠? 근데 개발사업도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맞죠? 근데 개발사업도 관리계획인데 개발사업은 이반 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쳐서 안 거쳐서? 안 거쳤잖아. 절차를 안 거쳤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나와서 안 나와서? 이게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 방향 설정을 했으면 요때 구역 지정을 한다니까요. 위치를 정해줘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시행자가 정해지고 그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고 검증됐으니까 사업을 실시 계획을 만들으니까 실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방식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2개. 뭐 하는 방식? 수용. 또 뭐 하는 방식? 환지. 수용은 여러분들이 뭐 익숙할 겁니다. 수용에 대한 일반론을 어디서 배웠냐면 시설사업 하면서 수용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용을 배웠죠. 시설사업 할 때 여기서 수용을 배웠잖아. 수용을 배우면서 우리 공부에서는 수용이 4번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이 4군데에서 나오는데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시설사업에서 수용을 배우면 나머지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환지는 이제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절차가 어디의 절차냐면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할게요. 191을 한번 보실래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계획 나오죠. 개발 계획이 나오잖아. 확인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196으로 가세요. 196. 뭐가 나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지정과 관련된 논점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컨닝하셔도 돼요. 칠판 보면서. 지정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210페이지로 가보실래요? 사업 시행자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공공 부분에 누가 있는지, 민간 부분에 누가 있는지, 조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쭉 거기에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나?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 실시계획이 어디 가면 나오냐면 222에 나오네. 220 한번 넘겨봐봐. 실시계획 찾았습니까? 자, 실시계획 인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사업을 하겠죠. 226으로 가보실래요?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방식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2개. 수용이 있고 뭐가 있어요? 환지가 있잖아. 혼용이라고 나오죠. 혼용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수용과 환지가 둘 다 나오는 경우를 혼용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수용 방식은 수용을 해야 되는 곳들은 수용 방식으로 가면 되고 환지 방식으로 환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229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수용이 나오잖아. 수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환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보니까 어디 가면 환지가 나옵니까? 238에 가볼까요? 자, 책장을 쭉 넘겨봐.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환지가 나오죠. 환지 다 배웠어. 그럼 뭐가 나올까? 끝이지. 뭐가 나올 게 뭐 있어. 끝이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서 도시개발법이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처럼 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속에서 파악을 하시냐면 전체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 사업 시행자 파트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앞단에서 어디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울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항상 책장을 넘기라. 그게 처음 공부할 때 내지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중간 지점에 있어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뭐도 헷갈리냐면 내가 공법을 공부하는지 민법을 공부하는지조차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리고 공법을 공부하면서 내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는지 주택법을 공부하는지조차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실시계획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비법에 있다. 어떤 분들은, 그죠?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난리 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공법을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흐름을 놓치니까 발생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내용을 파악을 하실 때는 내용 파악이 물론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 내용 파악에 앞서 가지고 제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의 절차적인 흐름은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당연히 계획 사업이니까 뭘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그죠? 그러고 나서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앞단에서 뭐가 돼 있을까요? 먼저 지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죠? 계획을 만들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뭘 만들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게 실시 계획이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뭐 받고, 인가를 받고, 인가 받았으니까 사업을 하면 돼요. 실시하면 되고, 사업을 하니까 시행자 보조주로서 우리가 전주 못해야죠, 그죠? 수용도 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고, 무상열람을 할 수 있고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업은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럼 뭐 받으면 된다? 준공금 사업은 됩니다. 자, 개발 사업도 무슨 사업이에요? 계획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질지 위치를 정하고 왔다, 안 정하고 왔다? 안 정하고 왔다. 그래서 뭐 한다?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뭘 만들고 실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실시 계획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 받고? 인가 받고. 인가 됐잖아. 그럼 사업을 뭐 하면 돼요? 실시하면 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은 몇 개 있더라?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하는 방법? 수용. 또 한 개는 뭐 하는 방법? 환지. 뭐 이렇게 해서 2개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란 용어가 나왔으니까, 자, 환지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환지가 뭔지. 자, 수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확 사들이죠, 그죠? 수용을 사가지고 보상금 주고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용한 토지에다가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만들죠. 그게 수용의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용은, 자, 한번 보세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이만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푸른 초원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으면,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 토지를 뭐 해버린다? 수용을 한다. 수용한다는 것은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했죠? 보상금을 주고 다 내보내죠? 그래서 주택공사가, 우리나라는 주공이 많이 하니까, 여기에다가 기반시설을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줄 끊는 게 도로입니다.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 기반시설 사이에 택지를 넣죠. 이래가지고, 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주택이 들어와야 되겠네. 여기는 상가가 들어와야 되겠네. 여기는 학교가 들어와야 되겠네. 여기는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A-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B-1, 2, 3, 4, 5블록 해가지고 토지 용도를 미리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죠. 토지 용도를 미리 정합니다. 미리 정해가지고, 자, 여기는 주거용지로 써야 되겠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토지를 경쟁 입찰로 팔아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야,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우리가 입찰 봐가지고 아파트 짓자, 힐스테이트. 자, 삼성이, 야, 우리가 사가지고 짓자, 레미안. 대우가 우리가 사서 지으란다, 푸르지오.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가를 지으려면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한 필지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10층짜리 상가를 지어서 나는 분양해야지. 라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토지를 어떻게 살까요? 경쟁 입찰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공공시설 부지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청에서 이걸 사가지고 안양시청을 짓든지, 아니면 구청을 짓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경찰서를 짓든지, 법원에서 토지를 사서 법원을 쓰든지, 이마트가 사가지고 이마트를 짓든지 하는 등등으로 토지 용도별로, 토지는 다 쓰임새를 정해놓습니다. 미리 신도시를 만들 때는. 그래서 그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토지를 팔 때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현대가 만약에 택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를 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팔까요?
경쟁 입찰로 팔겠죠. 이래서 법원이 그 신도시에다가 택지를 확보해가지고 법원 부지로 쓴대요. 그럼 어떻게 팔까요? 경쟁 입찰로 팔겠습니까? 아니면 수익에 가겠습니까?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 법원 부지를 파는데 그걸 어느 법원하고 경쟁 입찰을 하겠노?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에 가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 관내, 신도시 관내에 뭐가 있냐면 병원이 있거든요.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자, 성심병원을 갖다 어떻게 경쟁 입찰했을까요? 수익에 걸어줬을까요? 아니,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고, 분당에 가면 분당, 서울대 병원이 있고, 일산에 가면 일산에 암센터도 있고, 백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 가면 순천향대 병원이 있고, 이렇게 신도시마다 병원들이 있잖아. 그 병원 부지를 팔 때 어떻게 팔았겠냐고. 경쟁 입찰했겠습니까? 수익이 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쟁 입찰회가 가격을 높게 하면 병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병원이 없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33평균에서 평당이 아니고 전체 3천만 원 떨어져요. 병원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병원을 갖다가 공짜로라도 병원을 유치하는 게 맞습니까? 경쟁을 붙여가지고 팔리든 안 팔리더라도 비싸게 파는 게 맞습니까? 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 이제 자꾸 부동산을 좀 봐. 자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봐. 그래 눈이 좀 커진다고. 어떤 지역에 가보면요. 병원이 없는 신도시가 있고요. 병원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 가보면 대학도 있는 곳이 있어요. 대학이. 자, 그런 것들은 신도시를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그들이 유치됨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죠. 하죠. 판교가 여러분들, 왜 판교가 분당을 제껴버리냐면, 판교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IT 밸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 때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하고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잠만 자는 도시로 만드는 거하고는 도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백화점이 있고 시청이 있고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병원이 있고, 자, 한 개씩 옮겨볼게. 자, 병원을 옮겨서 실태하게 애들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롯데백화점 옮겨서 실태, 장사 안 되고 실태 옮겨버려서 이마트 같이 옮겨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벌써 1억 떨어졌어요. 벌써 1억. 벌써 1억이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각종 관공서, 경찰서, 법원, 검찰청 등등이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3억이 더 떨어져요.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준다? 저렴하게 거의 원가 내지는 공짜로 줘버립니다. 공짜로. 공짜로 주는 대신에 어디에서 가격을 높게 받는다? 이런 상업용지나 주거용지에서 가격을 높게 받는 거예요. 시흥에서 서울대를 유치하려고, 105 신도시에서 서울대를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그 서울대한테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싸게 준다고 했겠습니까? 공짜로 준다고 했겠습니까? 공짜로 줘도 돼, 안 돼? 되죠. 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서울대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서 신도시를 활성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죠?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그걸 만들면 이제 끝이고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기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건축하겠죠. 그죠? 백화점 같은 데는 아무 데나 들어오진 않겠죠. 백화점이 제일 먼저 들어오진 않습니다. 백화점은 일정 인구가 모여야지만이 거기에 들어오고요. 백화점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걔들이 몇 년도에 들어온다 해놓고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장사가 안 되는데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을 다 봐요. 걔들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카드 내역을 다 분석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소비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백화점에서 소비를 할 사람들인지, 아울렛에서 소비를 할 사람들인지, 마트에서 소비를 할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검색을 해야 하네. 다 해가지고 그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지었을 때 한 달에
한 달에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최소 그 금액이 비싸게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게 맞을지를 이미 계산을 다 해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등등을 계산해가지고 그런 것도 입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 여러분 가보면, 최초 입주가 된 날로부터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주변 지역에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하남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별내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 건물들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정상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설치되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하는 등등이 그죠? 완성은 아닌데 조금 사람 살만하네라고 느낌이 올 때가 몇 년 지나야 되는지 압니까? 그게 10년이에요, 10년. 10년. 신도시가 최초 신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입주가 되고 나서 10년. 그러니까 신도시가 발표가 되죠. 그러면 택지가 만들어지잖아. 택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 5년은 걸리겠죠. 수용하는데 1년은 걸린다니까요. 수용 다 끝나고 나서 싹 밀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밀고 도로 만들고 공동구 만들고 등등 하면서 기반세를 깔고 택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3, 4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신도시는 지금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해봐야 그 신도시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 10년이 지나면 최초의 입주자가 나오고 최초 입주자가 나온 날로부터 몇 년이 또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니고 그날로부터 5년 내지는 10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신도시가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게 신도시가 굴러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수용은 어떤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하냐면요. 주택공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택공사가 많이 하는데 토지를 수용했죠. 그래가지고 주택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줍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용을 하려고 하면 보상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보상금이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풀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분이 보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수용되는 바람에. 자, 50억을 받은, 보상금을 받은 갑은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당연히 딴 데 쓰지. 그럼 딴 데 쓰지. 당연히 다른 데 쓰지. 같은 데 쓸 데는 없잖아. 다른 데,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 이 말이지. 어디에 쓸까요? 예. 부동산 자금으로 나가요. 그 수용은 단점이요. 수용은 단점이 뭐냐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죠? 우리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많이 만드는데 신도시를 만들면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버렸죠. 그 정책 실패가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보상금이 세종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그 주변 지역에서 보상금이 어마무시한 돈들이 풀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갈 곳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죠?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택 공급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돼서 가격을 다시 점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의 단점이 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 돈이 갈 곳을 못 찾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반면에 환지라는 게 있거든요. 환지는 뭐냐면 환자가 이 무슨 환자일까요? 응? 이 환자가 바꿀 환자입니다. 지가 무슨 지냐면요. 땅지자입니다.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토지로 바꾸는 건데, 자, 볼게요. 여기에 효용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저푸른 초원이 있는 겁니다. 도로도방도 안 돼 있고, 기반시설도 안 돼 있고, 그죠? 이런 형태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환자가 무슨 환자라고? 바꿀환. 지는 무슨요? 땅지. 그죠? 요런 토지로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이런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이 환지예요. 환지는 토지로 바꿔주는 거라니까요. 효용이 감소되어 있는 토지를 효용이 정진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신도시로 뭐 하는 거다? 바꾸는 거다. 이게 환지예요. 누구한테 바꿔줄까요?
원소유자에게. 원소유자에게.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효용이 감소되어 있는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 있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환지를 통해서 여기에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5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토지를 바꾸어 교환하는 거거든요. 교환할 때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도 많이 받는 게 상식입니까? 작게 받는 게 상식입니까? 왜요? 왜 작게 받아요? 네? 왜 작게 받냐면 환지는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를 뭐로 내놓냐면요 땅으로 내놔요. 땅. 토지로 공사비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야가 1000제곱미터 소유자 갑이 자기 토지 중에서 일부를 공사비로 내주고 나머지 토지를 받는다고. 그러면 갑도 토지의 일부를 공사비로 내고 을도 내고 병도 내고 정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그럼 그 토지를 모은다니까요. 그 토지를 모으면 이만큼의 토지가 나온다고. 이만큼의 토지가. 그래서 이만큼의 토지를 받아. 누가? 사업 시행자가 받아가지고 저만큼의 토지를 받아가지고 이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비용에 대체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토지다라고 해서 이걸 채비지라 불러요. 채비지. 채비지란 말은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한자가 뭐냐면요.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로 대체한다? 비용으로 대체하는 토지를 채비지라 불러요. 그러면 이 채비지를 팔아 안 팔아? 팔아. 그럼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 돈으로 뭘 한다? 공사비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얘한테 토지로 만다 환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환지예요. 환지. 그래서 환지는요 보상금이 풀려 안 풀려? 보상금이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진 않아요. 대신에 토지로 바꾸어 주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바꾸어 줄 때 토지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 누구는 누구한테 바꿔 줄 때 좀 좋은 걸 바꿔줄 거고 누구는 누구한테 바꿔 줄 때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 권리 관계의 문제가 바꾸어 주다 보니까 권리 변동 관계가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수용은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수용 그런 경우가 없겠죠. 수용은 뭐 하기 때문에 보상금 주고 토지를 다 수용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택지를 만들어가 다시 팔아버리잖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지. 우리나라는 주택공사가 많이 하니까 주택공사가 다 가져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용하고 나서 주택공사가 국회에서 보면 우리가,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기관에, 그죠? 국정감사기관에 보면, 그죠? 주택공사가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땅 장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택공사가, 땅 장사인 걸 맡기면 안 돼. 우리가 거기서 번 돈으로 임대주택도 짓고, 그죠? 그러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뭐 하는 경우도 있더라. 적자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사들을 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환지는 그러진 않아요. 환지는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누구한테 바꿔주냐? 원소유자에게 바꿔주는 겁니다. 원소유자에게 바꿔주면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공사비를 내야 되는데 그 공사비는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뭐라 한다? 땅으로 내고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을 뭐라 부른다고요? 비용에 대체하는 토지다라고 해서 그걸 채비지라고 불러요. 채비지. 이렇게 해서 수용과 환지 두 가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만들게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목적은요, 뭐를 배우는 거냐면 택지를 만드는 단계까지가 도시개발 목적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좀 전에 이만큼의 토지를 주거용지로 쓰기 위해서 정했다. 근데 이 토지를 현대건설이 원하더라. 그래서 현대건설에게 토지를 경쟁입찰로 넘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토지를 3천억에 샀어요. 그죠? 그러면 그까지가 도시개발 목적의 끝이에요. 그까지입니다. 그럼 현대건설이 3천억에 여기에 5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택지를 갖다가 매입을 했잖아. 그럼 현대건설이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어 안 짓겠어? 짓겠죠. 그때는 어디로 간다? 주택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택법. 그 다음에 여기 상가부지가 있어가지고 상가를 갖다가 팔아야 안 팔아요? 상가부지를 팔죠. 상가부지를 갖다가 200평을 저한테 제가 샀다니까요. 제가 200평을 구입했잖아. 그럼 저는 상가를 짓겠어 안 짓겠어? 짓겠지. 짓는 단계는 뭐로 가냐면 건축법으로 가는 거예요. 택지를 공급하는 단계까지가 도시개발 목적. 그 다음에 그 택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들은 건축법이나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이와 같이 무슨 방식과
수용 방식과 또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단계. 이까지가 도시개발법의 목적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수도권의 주변 지역 내지는 다른데 신도시를 가게 되면, 신도시가 입주를 막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있고,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면, 이게 요런 흐름대로 돼서 지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주변 지역에 들어오는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주거용지, 그 다음에 주택의 분포, 그 다음에 상가의 개수,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요.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 인구 대비해가지고 전체 그 신도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겠죠. 인구 대비해가지고 상가가 너무 많은 곳들도 있을 수 없어요? 있죠. 그럼 장사가 안 되겠네. 미분양이 속출하겠네. 세종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세종 전체 면적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장사가 안 나오는 거지.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인들은 비싸게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2억에 500을 받고 싶어. 근데 임차인이 2억에 500을 줄 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미분양이 속출하겠지. 그리고 임대기인이 나가겠지. 아니면 임대를 뭐 해야 될까? 낮춰야 되겠지. 수익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이게 계획 인구가 몇 명이 되니까, 그죠? 상가는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그런데 무분별하게 상가를 분양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겠지. 굉장히 간단한 어마무시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걸 갖다 생각하고 분양을 받겠습니까? 돈 된다고는 이야기 듣고 그냥 분양 받겠습니까? 그냥 그거 한마디 했잖아. 그럼 하나밖에 안 물어보잖아. 이거 돈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투자 가치 있어요? 이렇게 딱 하나 물어보잖아. 그럼 파는 사람이 투자 가치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5년 지나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겁니까?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재산을 갖다가 전 재산을 투입하면서 내가 멍청한 거라니까. 내 평생에 모은 재산을 투자하면서 부동산에서 한 개도 모르고 단지 딱 한마디 물어본다니까. 이거 돈 돼요? 투자 가치 있어요? 2개. 딱 2개 물어봅니다. 그럼 뭐 찾아봅니까? 블로그 찾아보면 걔들이 올린 블로그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그 나중에 피해를 보는 거죠. 리테일 산업이라고 소비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비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소비를 어디에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옛날처럼 화장품 가게 가서 화장품을 삽니까? 옷가게에서 옷을 사냐고? 옛날처럼. 안 사잖아. 어디가 사는데요? 온라인으로 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게들이 없잖아, 지금. 안 되니까 다 폐업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없다고 불편을 느낍니까? 전혀 안 느끼잖아. 실제로 안 느끼잖아. 왜?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다 구매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겠다고 하는 소상공인조차도 소비를 어디에서 하냐면, 대형에서 해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인데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가가지고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소상공인조차도 여기서 소비를 안 하고 대형으로 가서 소비를 해버린다고. 이거는 지금 이게 고차가 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상가는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의 부동산들이 지금 박살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요. 줄잖아. 자꾸 줄자. 인구가 준다는 게 뭘 준다는 이야기예요? 소비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요, 소비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소비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00만 원이라는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소비를 온라인에서 많이 하는지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죠? 그러니까 내수는 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리고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조차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한테 가서 소비를 안 합니다. 대기업체가 소비를 하죠. 이게 지금 구조죠. 이 구조의 틀을 갖다 누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나는 못 바꾼다니까요. 누가 바꿔야 돼요?
그거는 정권이 아니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 구조적 틀을 갖다 싹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그 악순환들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그죠? 소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합니까? 아닌데, 밖에 나가면 흥청망청 쓰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막 꺼버리잖아, 지금. 안 사도 되는 거 어마무시하게 일본 편의점 가지고 싹쓸이 해오잖아, 지금. 소비를 갖다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이 없기는 왜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소득이 얼마나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쓰냐면, 안에서 안 쓰고 어디 쓴다? 밖에서 나가 써버립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걸 빨리 구조적 문제를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법을 보는데, 그걸 그냥 보지 말고, 부동산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신도시 혹시 가게 되면 일부러 갈 필요는 없고, 신도시 가게 되면 그 신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가지고 선도지구를 만들어서 뭘 한다고 하냐면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 재개발 리모델링 그 시범단지들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대요. 했어. 근데 아직까지 발표는 했잖아. 그러면 첫 삽을 뜰 거 아니야? 얼마나 걸릴까? 첫 삽을 뜨는데. 첫 삽을 뜨려고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건물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뜨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죠? 그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지었어. 짓는데 또 얼마나 걸릴까? 한 3년 걸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주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근데 얼마나 걸릴까? 그죠? 그러면 최소 몇 년은 걸리냐면 10몇 년은 걸리겠죠? 10몇 년. 그러니까 언제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2040년이에요. 25년이잖아. 플러스 10년 하면 35. 15 하면 40이네. 그럼 본인이 지금 현재 나이를 생각해 보시고 2040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실 때 개발법, 정비법 이런 걸 배우면서, 그죠? 어떤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보는 눈, 시야, 이런 관점들을 자꾸 넓혀 나가면서 용어들을 알면요,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들의 의미가 보여요. 용어를 알면. 근데 용어를 모르면 그런 기사들의 의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공법상에 있던 용어들을 아니까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지역, 1종 전용, 2종 전용 이런 말들이 옛날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말들이 안 보이다가 약간씩 그 의미가 읽혀진다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각 법을 보면서 그 법의 목적이라든지 그 흐름 거기에다 관심을 먼저 가지세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저런 내용이 저기에 숨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마 환지란 말도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환지란 말도.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걸 제일 많이 봤던 게 무슨 방식으로 제일 많이 보셨나요? 수용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지도. 그래서, 환지가 이제 어디에서 주로 펼쳐지는지 등등을 볼 건데, 시험은 수용도 나오고, 환지도 나오고 다 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의 시험 문제는요, 어디에서 시험이 출제되냐면, 도시개발법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정형화 되어 있거든요.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1.5를 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서 시험 문제가 1.5가 나옵니다. 1은 정해져 있어요. 조합 문제가 1이고 나머지 다른 사업 시행자에서 0.5를 낼 겁니다. 그럼 벌써 몇 문제요? 3문제죠. 그죠? 실시계획은 0.5예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용과 환지.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법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법을 공부할 때는 그 틀 속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개발법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국토개입법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끌어다 쓸 겁니다. 끌어가지고 내용들을 파악할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개발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일 거냐면 정비법에 갖다 붙일 겁니다. 정비법. 그래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어떤 점이 유사한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쉽게요. 자, 환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환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효용이 감소되어 있는 토지를 효용이 증진이 되어 있는 토지로 뭐 한다고 했어요? 바꿔주는 게 환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환지를 하기 위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환지계획, 바꿔주는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처분, 나중에 환지 처분, 바꿔주는 행위를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상 환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정비사업으로 들어갈게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뭐예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 뭐냐니까 효용이 떨어져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또는 상가를 효용이 정진이 되어 있는 아파트 내지는 상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뭐 하는 거네? 뭐 하는 거네요? 바꿔주는 거 아이가? 요거는 뭐로 바꿔주고 개발사업은 뭐로 바꿔준다고요?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뭐로 바꿔준다? 건물이 아니고 권리로 바꿔줘요. 권리. 내가 한남 5구역에 한남동 5구역에 단독주택 10평짜리를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재개발이 되고 나니까 내한테 푸르지오 내지는 자이 33평에 들어갈 수 있는 뭐로 바꿔준다? 33평으로 만들어야 게 아닙니다. 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내 권리가 돈이 더 큰 거야. 에? 그러면 나는 돈을 마음대로 남는 거는 받아가면 되죠. 내 권리가 돈이 작은 거야. 즉, 내 10평짜리 권리가 대지 지분 가치가 평당 1억씩 계산해가지고 10억이었거든요. 근데 한남 5구역에 내가 신청한 게 33평을 신청했는데 33평이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인 거야. 그럼 나는 얼마를 내놓으면 돼요? 5억을 내놓으면 돼. 이걸 분담금이라 불러요. 근데 내가 24평짜리를 신청했는데 24평짜리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고요? 똑같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억이야, 9억. 그럼 나는 얼마를 받아가면 돼? 1억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싹 정산회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래서 환지하고 정비사업이 그 유사해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물고 들어온다고 제도들이. 국계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야가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 개발법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법을 단단하게 정리하면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이라든지 환지 파트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어디에 써먹는다? 정비사업에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게. 왜 세 가지가 유사하냐? 왜 유사하냐? 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고. 그게 원리야, 원리. 근데 이 원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입법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 세 가지 사업은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입법자들이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되게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를 분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게 정말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토개입법이 끝이 난 마당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식을 볼 때 시험에 뭐 나오는데 요거 관심은 나중에 다음 달부터 가지면 되거든요. 지금은 전체 흐름 속에서 각 법들이 내지는 각 제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우리가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좀 쉬었다가 정리할게요.